마음 공부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핍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멈출 때 성장할 수 있구나. 돌덩이를 딱 그냥 올려놨어. 그럼 풀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아주 자비로우시구만. 슬럼프라고 쓰고 하고 읽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은식 소장님과 함께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박서영 도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소장님을 모시고 입문자분들을 위한 마음 공부 백문백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장님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꿈을 이루는 마음 공부 마스터 문은식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씩 저희들 요즘에는 마음 공부가 정말 급부상하고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소장님 방송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요. 입문자분들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소장님, 마음 공부는 왜 해야 하나요? 지금 내 삶에 어떤 이득이 있나요? 라고 합니다. 마음 공부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게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왜 그럴까? 행복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마음에서 우러나고 또 마음에서 느낄 수 있고 또 마음에서 자라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원리라든지 또 마음의 힘을 키운다든지 마음의 성장을 우리가 제대로 할 때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그 기쁨, 즐거움과 함께 보람이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람. 보람이가 함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행복의 길이에요. 근데 이것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진짜 행복한 삶,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한 우리의 숭고한 또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마음 공부는 절대적이죠. 근본적으로는 행복을 위한 것이고 그 행복의 실체가 기쁨과 보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마음 공부의 힘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그걸 넣어두면 돼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진짜 행복을 얻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꿈들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을 어디서 알려주고 훈련시키느냐? 포회의에서. 네, 소장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마음, 의식을 어떻게 믿나요? 과학적으로 혹시 설명이 가능한가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사실은 요새는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보는 겁니까? 눈을 통해서 마음이 나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귀가 듣는 거예요? 아니면 귀를 통해서 마음이 듣고 있어요? 입이 말하는 겁니까? 입을 통해서 마음이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실체는 마음인 거죠. 근데 마음은 생각도 없고 그 자체에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형체도 없고 특징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존재를 눈을 통해서 얼마든지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 예를 들면 갑자기 막 그냥 이 사람이 좋아져 가지고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이 눈앞에서 어른거려요? 안 어른거려요? 어른거리지. 근데 그게 다 마음의 실체예요. 24시간 우리가 마음을 쓰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힘, 마음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쓰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고 소망하는 것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 마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 마음을 쓰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요새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그 양자역학은 최신 물리학이지만 그 물리학의 결론이 뭐냐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의식뿐이구나.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주고, 왜 그런지 뭐 관찰자 효과라든지 뭐 그것까지는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과학자들도 이제는 그 물리학의 결론, 최신 이론을 통해서 이 우주의 실체가 오직 의식뿐이라는 걸 점점 선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네, 소장님. 저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슬럼프가 많이 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슬럼프라고 쓰고 충전이라고 읽어라. 사실 슬럼프가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를 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봄에는 새싹이 돋고, 그러면 여름에는 또 자라고 풍성해지고 무성해지고, 그리고 가을에는 결실을 얻고, 그럼 겨울이 슬럼프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식물이나 나무들이. 그게 아니라 새봄을 위한 충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싹들을 돋아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앞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고 뒤로 처지는 거야, 이런 강박증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겨울에 에너지를 충전한 나무라야 새봄에 싱그러운 잎사귀를 피워낼 수 있는 것처럼 슬럼프라고 쓰고 충전이라고 읽고. 그럼 충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충전할 때 다른 자극이 없어야 해요. 그건 멈춰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멈출 수 있을 때 오히려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멈추면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도태된다고 믿는다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멈출 때 성장할 수 있구나. 근데 일반 사람들이 내가 멈추면 도태되는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느껴봤었는데, 그럴 때 사실 일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멈추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자기 나름대로 멈추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되지. 뭐 한 2, 3분 하늘을 좀 올려다보면서 마음을 좀 멈추자. 내가 예를 들면 12시 넘어서 자는 습관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한 10분이라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 보자. 식사 시간을 한 15분 동안 천천히 한번 해볼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나에게 안식을 허용하는 것이죠.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분도 월화수목금 토까지 일하시고 일요일에는 쉬셨다고 하는데 우리도 나에게 안식의 시간, 쉼의 시간, 정지의 시간을 허용하라. 그것은 슬럼프가 아니라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간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 소장님. 부족감이 없이 목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의식 자체가 이제 풍요로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 진리를 설파를 하죠. 의식이 전부고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일단 경제적인 생각부터 풍요롭게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하고, 그 의식의 습관 속에서 내 삶을 이제 하나씩 재조정하고 창조해 나가면 되는데, 결핍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쌍꺼풀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콧잔등이 낮아가지고, 나는 통장에 세상에 20억밖에 없네. 근데 결핍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결국은 마음이 가난하고 불행해지고. 근데 의식의 풍요라는 건 뭐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자각하고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고. 일단 가장 우리가 풍요롭게 느낄 수 있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나는 하루 24시간이 천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갑에 있는 그 10,000원이 충분하다고 느껴보는 거죠. 그걸 어떻게 느껴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고 그것을 느끼고 연습을 하면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식이 풍요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러면서 삶을 거기에 이렇게 딱 하나씩 퍼즐을 맞추듯이 그 풍요로운 의식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경제적인 거하고 반드시 연결돼요.
이게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의 풍요로움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키우고 내 삶에 적용하면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소장님, 부정적 감정을 누르면 왜 더 커지나요? 그 여석압초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풀이 이렇게 땅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거 꼴보기 싫다고 돌덩이를 딱 그냥 올려놨어. 그럼 풀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아주 자비로우시구만. 풀이 힘든데 더 억세게 삐져나와요. 부정적인 감정도 똑같아. 그 압력밥솥에 구멍이 없는데 계속 불을 떼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요. 나중엔 결국 터져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작은 것에 막 그냥 엄청나게 폭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만큼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럴수록 더 이게 깊어진다. 그게 다 여석압초예요. 올라오는 불을 돌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가장 손쉽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걸 그대로 첫째는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릴 새도 없이 그 부정적인 감정에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나중에라도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감정이 올라왔었다는 것 자체를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정화하는 방법은 초보자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소장님. 네. 유튜브에서 조언이나 자기 개발 컨텐츠 이런 거를 소비만 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하면 몸이 안 움직여질 때가 많은데 나도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싶은 것부터 해야죠. 그냥 두 가지 기준으로 접근을 하세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한 10번 이상 해보자. 많은 전문가들이 또 마음공부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것들 중에서 하고 싶은 게 있거나 근데 그걸 꾸준하게 해야 힘이 생겨요. 오늘은 이거 하고 싶었다가 내일은 저거 하고 싶었다가 그러면 이제 맛만 보고 내 것이 안 되니까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하는 연습. 두 번째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은 공을 들이거나 아니면 막 그냥 의지를 다져서 해야 하는 것은 출발 자체를 못하니까 한결같이 하는 것 속에서 힘을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컨텐츠 소비를 하다가도 라고 해놓고 또 못하면은 또 마음이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요새 챌린지 같은 것도 많이 하던데 그렇게 같이 하게 되면 쭉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 있잖아요. 혼자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어울려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오래 끝까지 할 수 있구나. 사실 요즘에 이런 컨텐츠에서도 마음 공부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정말 괜찮은 채널 혹은 괜찮은 단체, 괜찮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원리 중심으로 설명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거든요. 이 우주가 막 지 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우주는 우주의 그 생성 원리와 진리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또 경이로운 이 우주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지만 마음의 원리를 제대로 밝혀주는 곳. 두 번째, 원리만 맨날 설명하면 뭐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그 원리를 삶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가.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막 이걸 실천하라고 그러고 근데 원리에 대한 설명은 안 해주고 또 어떤 곳은 막 원리에 대해서는 거창하게 막 우주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가 참 막막하고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은가. 늘 꿈을 이루는 마음 공부라고 하는데 포웨이에서 마음 공부하면서 원리를 배우고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서 실제로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돼요. 여기는 약간 종교 같다라고 하는 그런 데도 가끔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마음 공부가 종교랑 다른 점이 뭔가요? 마음 공부는
어떤 외부의 신앙의 대상이나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무한한 창조성, 나는 그것을 마음의 창조 권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또 키워서 활용해서 내 삶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자는 것이니까, 외부의 어떤 나를 구원해 줄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게 복을 빌고 하는 종교와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외부에서 그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마음 속에서 무한 창조 권능을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내가 내 삶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그걸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죠. 근데 저희 그 포의 채널을 보면은 우주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고 지구어머니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고 하면은 이게 뭐지?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은 다 있거든. 그게 이제 인간들의 본능이라. 예를 들면 진리시여 하는 거하고 우주님이시여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고 어떤 거에 더 내가 마음을 의지하고 싶어요? 같이 진리님, 님자를 붙이더라도 이게 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진리라는 그 명사 자체가. 그거를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모시게 하기 위해서 우주님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외부의 어떤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것은 진리인데 그것의 또 다른 말, 이 지구 대자연에 내 몸을 의탁해서 지구 어머니가 주시는 이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무한 축복을 그냥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지구 어머니. 근데 이게 지구 어머니라는 말은 내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인디언들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자연을 어머니라고 불렀거든.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자연의 무한 축복, 그걸 이제 지구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신앙의 대상이나 종교적인 색깔을 띠는 건 아니에요. 알아보면 이런 뜻으로 또 이런 원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걸 알면 돼요. 저희가 살다 보면은 비교로 인한 열등감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군가와 이제 비교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꾸 열등감을 느끼는 걸 우리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단 일어나는 마음 자체를 구박하고 타박하고 핀잔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누군가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누군가하고 나를 자꾸 견주겠어요? 잘하고 싶고. 그렇지.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니까 또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 열정이거든. 소망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열등감이 아니라 성장 동력이 되죠. 열등감이라고 쓰고 성장 동력이라고 읽어라. 그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 바라보면 열등감, 이쪽에서 바라보면 성장 동력,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마음 공부의 또 중요한 핵심입니다.